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오전에 살짝 좀 우려스럽게 주가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이 보이다가 하방을 좀 잡고 오늘 그 상황은 그래도 좀 다행스럽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빠지는 거 아니야? 어제 크게 빠졌는데 오늘 더 빠지는 거 아니야? 하고 우려를 하고 좀 걱정을 하셨던, 그래서 어쩌면 오전에 좀 그 매도하셨던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장에서는. 그런데 고맙게도 이상 데이터를 이제 다음 주 13일이죠. 수요일 날 발표하겠다는 그 보도 자료가 나오고 이제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오늘 저도 오전에 그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들께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었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드러내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떤 정부와의 합의 내지는 어떤 협의를 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이거를 일단 공개를 좀 보류하자는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걸 13일에 이제 공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외의 미국이나 유럽 쪽에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신청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건부 허가 승인 신청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신감의 표현이자 또 지금 최근에 그 변이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어 우려, 시장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어떤 이제 또다시 그 어떤 시장을 이제 제압하는,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 이슈로 덮으려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감추고 숨기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떤 합의 때문에 그랬어. 지금 코로나 사태에 우리 항체 치료제가 어떤 하나의 그 큰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야라고 자신감의 표현, 그리고 그만큼 데이터 결과가 잘 나왔다는 어떤 방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회원들께는 그렇게 답을 해드렸습니다. 긍정적일 것 같다. 그리고 그 자체를 시장에서는 좀 좋게 받아들일 것 같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많이 뛰었죠. 그래서 뭐 3%대 중반까지 올라가고 그랬다가 다시 이제 좀 내려와서 다시 또 파란불까지 켰다가 강보합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데이터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해외에 신청하려는 그 날짜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다음 주 13일이 지나고 뭐 당장 그 다음 주만 하더라도 아마 해외 조건부 승인 신청 소식이 전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오늘 또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모멘텀이 굉장히 다양하고 강하고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애들은 이런 종목들은 어 뭐 서회장 은퇴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어떤 강한 어떤 하락이 나왔을 그 상황을 하루 만에 잠식을 시키는구나. 그리고 시스템이 되는 거죠. 서회장 한 분의 어떤 그 경영 능력으로 이끌어 왔던 회사라면 이제는 그 시스템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회사가 탄탄하게 더 굴러가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회장 뭐 어떡합니까? 나이 먹고 은퇴해야 될 때가 되면 은퇴해야죠. 단기적으로는 그걸 시장에서 좀 우려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극복해내는 모습, 그 시스템을 아주 내 외부에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어필하는 순간 더 좋은 모습으로 시장에서 아마 먹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그 파이프라인 구성해 놓고 모멘텀을 갖춘 상황에서 서 회장이 은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뭐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제 제가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의 주가에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 요소 아예 제목으로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외국인 수급과 그다음에 장중에 이제 수급 상황들, 그리고 매물대, 그리고 거래량, 그죠?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그 네 가지가
전부 다 긍정적인 쪽으로 이제 발현이 되면서 오늘 주가 역시 이제 하락하는 것을 좀 막아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리면서 차츰차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하락이 한번 크게 나왔고, 그동안에 상승 추세에서 하락이 한번 나왔고, 그럼 여기서 다시 반등하는 추세, 전형적인 N자형이잖아요. 그러면 이 N자형으로 뭐 또 하늘 뚫고 올라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어, 횡보하면서 이렇게 그 보합권에서 약간의 반등, 하락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좀 에너지가 응축이 됐을 때 튀어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는 일단 횡보하는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자, 이런 말씀도 또 오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코스피는 오늘 552 종목이 오르고 293 종목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1.57% 오르면서 이제 정말 역사적인 2990 포인트를 지금 오늘 찍고 3000포인트로, 역사적인 3000포인트로 내일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하게 뚫어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굉장히 무섭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699 종목이 오르고 603 종목이 빠져서 오늘 0.83%, 어제하고 비슷합니다. 코스닥도 985.76%. 어쩌면 내일 정도 시장에서는, 오늘 이제 미국장이 좀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의 지금 장이 어제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오늘 이렇게 우리 장이 좋았다면, 이건 우리 장은 내일 정도에는 코스피, 코스닥 다 3,000포인트, 1,000포인트를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피는 코스피, 코스닥 다 개인만 매수를 했는데요. 글쎄, 이 미국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미국장이 좀 괜찮게 흘러가면 외인 기관이 매수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강하게 아마 코스피, 코스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코스피 오늘 어제 경제봉쇄 우려 등에 따른 미국 증시 혼조세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기관과 외국인이 대형주 중심의 동반 매도세 등으로 장중 등락을 반복했지만 개인의 대량 매수세에 힘입어 7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의 약세 등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장중에 등락을 반복하다 개인들의 매수세의 유입에 힘입어 4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코멘트가 달렸는데요. 결국에 오늘 밤 미국 증시의 상황에 따라 내일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다 역사를 새로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피 오늘 시총 상위주 보면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 기아차, LG생활건강 이렇게 4종목 빠졌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그 1000명 넘던 이제 코로나 환자가 좀 줄었다는 소식에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 종목들이 좀 빠진 게 아닌가 생각 들고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셀트리온이 2%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굉장히 강하고, 지금 현대모비스 오늘도 올라줬죠. 굉장히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가 뭐 무지막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5,000원이라는 그 수준이 여기다 50배 곱하면 옛날 가격 아닙니까? 벌써 400 뭐 한 몇만 원 되는 거잖아요. 야, 이제 500만 원대를 눈앞에 곧 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오늘 뭐 반갑게 빨간색을 켰지만 뭐 그렇게 큰 어떤 상승을 보여주진 못했고, 헬스케어가 0.66% 올랐고 제약이 0.05% 올랐습니다. HLB가 오늘 13% 넘게 올랐는데, 제가 주말에 저희 그 멤버십 방에는 HLB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조선주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중국에 오늘 전라도 쪽에 그 배 두 척 수주한 소식과 함께 또 제약 그 HLB 미국이었나요? 중국이었군요. 중국에서 리보세라닙이 간암 치료제 시판 허가, 중국에서 그래서 그 소식이 동시에 전해지면서 오늘 그 조선업과 또 제약업의 동시 어떤 호재를 만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13.29% 올랐고요.
또 CJ ENM 요즘에 이제 방송 미디어 업종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인가요? 어젠가 제가 저희 회원 한 분이 이거 스튜디오 드래곤 상담 요청해 오셔가지고 제가 아주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어제인지 오늘인지 모르겠는데 6%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보면 삼성제약이 상한가 같고요. 대용제약 10%대, 보령제약이 8%대 올랐고 셀트리온이 2.01%밖에 못 오른 것 같지만 전체 10번째 10위였습니다. 상승률로. 그만큼 셀트리온 오늘 장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락한 종목은 녹십자 7.26%, 유유제약 EUB 3.79%, 신풍제약 우선주와 신풍제약이 2.8987% 이렇게 떨어졌네요. 그리고 코스닥 제약 종목은 피플바이오가 상한가 기록했고 유틸렉스 18%대, NK맥스 16.59%, 그리고 제일바이오가 12.92%, 그리고 파맵신과 대화제약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퓨처캠 하락 종목 보면 퓨처캠이 9.65% 빠졌고 녹십자셀이 7.13% 빠졌고 SCM생명과학과 PCL이 6%대 빠졌습니다. 자, 오늘 뭐 전해드릴 소식 그 임상 2상의 결과죠.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임상 2상 결과가 다음 주에 공개된다. 셀트리온은 오는 13일 대한약학회가 주최하는 하이원 신약 개발 심포지아에서 레키로나주의 글로벌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한다. 굉장히 관심을 끌 겁니다. 13일 날. 셀트리온은 지난 29일에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지만 상세한 임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건부 허가가 임상 3상을 조건으로 임상 2상 결과만으로 의약품의 시판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그래서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이제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식약처의 동의를 받아서 조기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식약처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어쩌면 어제 빠졌던 그런 정도를 그 중에 이제 그 서 회장의 은퇴와 이렇게 우려와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다고 봤을 때 이 임상 데이터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 부분이 그만큼 그날 이제 좀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관계자는 최근에 식약처 동의를 얻어서 가장 먼저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학회에서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임상 2상의 결과는 엄중식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길병원은 레키로나주 임상 2상을 진행한 13곳의 병원 가운데 한 곳이다. 그래서 엄 교수는 임상 과정에서 발견된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레키로나주의 대응 가능성에 대해 각각의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 확인하며 임상을 진행한 건 아니지만 항체 치료제의 효능, 효과, 발현 기점 등을 고려해보면 변이 바이러스라고 해서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변이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국제학회에서도 이제 곧 발표한다. 임상 2상이 국내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스페인, 미국 등에서도 총 327명의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래서 해외 긴급 사용 승인 절차도 추진 중이다. 미국, 유럽, 그리고 미국과 유럽과 임상 2상 결과를 공유해서 승인 신청서 관련 협의를 개시하고 이달 중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여기에 이와 별개로 10여 개 국가에서 이제 임상 3상을 또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자세히 그 계획까지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 13일까지는 이제 별다른 특별한 일이 없다면 뭐 크게 빠지지도 않겠지만 뭐 크게 오를 수는 있죠. 13일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놀랍고 또 흥미롭고 어떤 관심을 끌만한 그런 이목을 끌만한 어떤 결과를 발표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좀 있을 겁니다. 근데 빠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바로 다음 주에 이런 일이 좋은 이제 호재성 뉴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빼기는 어려우니까 아마 조금 좀 이렇게 좀 눌려가는 그냥 숨죽이고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장 마치고 셀트리온은 시간외 거래에서 보합을 유지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39% 600원이 빠진 15만 1,700원의 시간외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0.37% 800원이 빠진 21만 7,600원의 시간외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수급 보면 셀트리온은 개인 매수가 35만 주, 그리고 옆에 외국인 6천 주. 굉장히 반갑죠. 빨간 색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외국인 수급을 좀 봐야 된다. 기관도 뭐 오늘 셀트리온은 4만 주밖에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지금 보면은 지난 5일 사이에 700만 주, 570만 주, 210만 주, 200만 주, 125만 주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할 때 이제 200만 주대에서 100만 주까지 쭉 하락세에서 빠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봐야 된다. 자, 매도 물량이 하락세에서 매도 물량이 안 나오면 뭡니까? 그럼 매도 아니면 이제 매수해야죠. 비웠으니까 채워야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에 외국인들이 지금 225만 주에서 130만 주로 절반 정도로 줄여서, 저는 오늘 외국인들이 이보다만 매도가 줄어도 이제 13만 주대에서 이제 뭐 한 한 자리 그 숫자로 매도가 나와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맙게도 6천 주가량 이제 매수가 오히려 들어와 주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고맙다, 다행스러운 어떤 고마운 외국인의 수급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헬스케어 보면은 헬스케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8천주 매수가 탁 들어와 줬습니다. 너무 고맙죠. 33만 5천주에서 4만 1천주로 매도 물량을 확 줄이더니 8천주 오히려 매수가 딱 들어와 줬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매도도 어제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25만 주에서 15만 주로 줄었고, 역시 거래량이 328만 주면은 지금 보시면 12월 21일 이후에 가장 적죠. 거래량이. 그래서 거래량도 좀 적어졌기 때문에 이 매도하려는 그 매도세가 좀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래량과 외국인 수급, 뭐 장중에 외국인 수급이 이제 좀 받쳐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정오 무렵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 매수가 엄청 많이 들어왔었는데, 어쨌든 그 장중에 그런 물량까지도 받쳐주면서 좀 하방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약도 외국인이 7천주 매수가 탁 찍혀있죠. 너무 반가운 빨간색. 오늘 세 종목 다 외국인들이, 오늘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코스피에서 다 외국인이 매도 우위의 어떤 포지션을 잡았었는데, 셀트리온 그룹 주에는 뭐 작지만, 아주 양이 적지만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하방을 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기관도 어제보다는 소폭 매도가 이제 좀 줄었습니다. 금투가 뭐 계속 던지고 있는데 어쨌든 매도 물량이 좀 줄었고, 거래량 보십시오. 96만 주. 제가 지금 12월 14일 이후에 가장 적은데, 아마 12월 이후에도 가장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셀트리온 제약은요, 지금 사실은 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하락세에 있었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은 96만 주가 12월에도 가장 적었고요. 12월 3일 이후에 가장 적었네요. 12월 2일 날 90만 주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한 달 이상 만에 가장 적은 100만 주 이제 미만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또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고,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되면서 하방을 좀 다지고, 그래도 뭐 100원 올랐습니다만 더 빠지지는 않는 그런 다행스러운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봉 차트를 보면 이 거래량 줄어들고 있는 게 쭉 보이시죠, 아래쪽에.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은 뭐 이렇게 촘촘하게 5일선, 11선, 20일선이 촘촘하게 뭉쳐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5일선, 11선, 21선을 다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일봉 차트를 조금 이제 예쁘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아래쪽에 거래량이 크게 줄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오늘 이제 제가 항상 그 강조하는 것 중에 이렇게 십자가 패턴의 그 일봉 차트가 나오면요, 그러면 반전입니다. 이거는 그냥 반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락을 하다가 십자형 패턴이 딱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그리고 거래량도 줄었다, 그러면 반전,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패턴이다. 이 차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이번 주 지금 오늘 이제 내일 수요일입니다만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발표 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딱 5일선이 20일선을 살짝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약도 역시 십자형 패턴 보이시죠? 그리고 거래량 굉장히 줄었죠? 비슷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이제 하락을 하다가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이제 상승 반전하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어떤 모멘텀을 딱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글로벌 임상 결과를 내놓는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글로벌 임상 결과를 데이터를 내놓는다. 그거는 글로벌 다시 조건부 승인 허가 승인 절차를 하겠다는 전지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좀 더 유리한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 거고 셀트리온 제약에도 이제 항체 치료제가 국내에 시판돼야 되니까 그 데이터 결과가 나오면 셀트리온 제약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헬스케어 쪽으로 조금 더 세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물대 차트를 보면 이 아래쪽에 지금 셀트리온 보면은 아래쪽에 34만 6,500, 34만 한 7천원 정도 되는 자리에 매물대 하단이 형성되어 있는데 아래 꼬리 끝 그러니까 매물대 상으로 보면 34만 한 6천원, 7천원 그 자리를 더 빼지 않고 계속 지지를 받고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데 장중에 호가창을 보면요. 오늘도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실제로 상담해 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한테 제가 어제였나요? 어제였죠. 어제 오전에 하도 그 멤버십 회원들께서 놀라셔가지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제가 아예 그 멤버십 방에다가 하단을 아예 가격을 써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대를 보고 정말 세 종목이 다 그 가격을 지지받고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가격을 좀 아래쪽 그 가격을 제시해 달라고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그게 쉽지 않다. 우연히 맞춘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우연히 맞췄다는 쪽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뭐 항상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걸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또 제가 장중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요. 어쨌든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이 방송에서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을 잘 보시면 이게 하나의 스킬이잖아요.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계속 엉터리로 틀리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잘 맞아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나도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방을 잡고 그러면 바닥 이 정도까지 막 빠지면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저도 뭐 14만 원대 가장 어제 바닥 부근에서 매수를 조금 했습니다만 그 바닥을 알면요 매수하는데 너무 편해요. 그리고 저희 어저께 그 멤버십 방에는 저한테 하방을 알고 있으니까 떨어져도 굉장히 좀 든든했다 이런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랬는데요. 카톡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렇게 좀 기술적인 거를 방송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래쪽으로 하방이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 대충 뭐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안다면 그 부분까지 빠졌을 때는 자신 있게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셀트리온에 지금 하방은 34만 한 6천 원 정도 자리가 아닐까 지금 속해 있는 매물대의 하단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역시 상단도 36만 한 1,500원, 36만 한 2,000원쯤 되는 자리. 그러니까 지금 속해 있는 이 매물대가 제일 길지 않습니까? 이 매물대의 상단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될 거다. 지금 벌써 며칠째 한참 오랫동안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속해 있는 매물대에서 아래쪽을 보시면 14만 5천 원대에 매물대 하단이 형성돼 있고 뭐 거기까지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호가창 보니까 14만 9천 원 정도의 매수 대기세가 엄청 많이 쌓여 있던데 그러니까 오늘도 14만 9천 원 정도가
그 하단은 거의 바닥 정도로 작용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4만 8천 원이었나요? 14만 8천 원이었구나. 14만 8,400원, 14만 8천 원 정도의 아주 두꺼운 매수세가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매물대로 작용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오늘 상담을 아까 해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14만 8천 원, 9천 원 정도 되면 오늘 하방이었구나 하고 거기서 자신있게 매수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내일도 역시 하방은 14만 5천 원 정도 매물대 하단 정도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 지금 매물대의 상단, 그러니까 15만 4,300원, 지금으로부터 2,000원쯤 위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느냐. 오늘은 윗꼬리 달고 이제 15만 6천 몇백 원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파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강한 매물대, 상단이 16만 3,800원쯤 되는 이 매물대 안에서 싸우게 될 거라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15만 4,300원쯤 되는 이 위쪽의 매물대를, 그 저항권을 뚫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약은 지금 역시 위쪽에 지금 22만 한 500원쯤 되는 자리에 이 매물대 상단 벽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한 2,000원 정도 더 위쪽인데, 그래서 이 매물대 상단의 벽에 부딪혀 내려오게 되면 아래쪽은 20만 6천 원, 이 하단이 20만 6천 원, 거기까지 뭐 가지도 않았습니다만 20만 6천 원 정도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시고 중간에 이 매물대 안에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위쪽으로 뚫는다면 이 위쪽에 있는 매물대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2만 500원 정도 그 선에서는 저항을 받지 않을까. 그걸 뚫어내더라도 위쪽으로 강하게 돌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 지금 앞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단 하단을 왔다 갔다 하는 보합권에 움직이게 된다. 보합권에 움직일 때는요, 볼린저 밴드가 그렇게 유용합니다. 보합권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12월 중순에 보시면 상단 빨간색 선에 닿고 흘러내리다가 지금 하단에 닿았죠. 이게 언제였죠? 5거래일 전에, 셀트리온 5거래일 전에 하단에 닿으니까 또 올라가죠. 그래서 이 위쪽 빨간선 라인에 닿으면 매도, 아래쪽 이제 초록색 라인에 닿으면 매수. 이 패턴을 좀 쫓아하면서 이 박스권에 있을 때는 이게 훨씬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한번 보여드렸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상단에 닿았던 적이 지난번 장대 음봉이 나왔던 12월 8일이었나요? 그때에서 이제 그때 나왔고 아직 하단에 닿지도 않았는데요. 지금 그 구간 중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폭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변동성이 작다는 거고 위아래가 닿을 일이 많아진다는 건데,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데,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으면 매도, 하단에 닿으면 매수하는 패턴을 잘 기억했다가 볼린저 밴드 써먹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셀트리온 제약 역시 지금 지난 4거래일 전에 또는 5거래일 전에 이 박스권 상단,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았을 때 매도, 아래쪽에 지금 닿을랑말랑 하잖아요. 여기에서 매수 이렇게 들어가면 박스권을 버티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아주 뭐 상당히 유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이제 소개해드리다 어제는 좀 분위기가 너무 좀 어, 약간 좀 심각했다고 그럴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이 격언 소개해드리는 걸 소개해드리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두 개씩 소개해드리는 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공격은 최대의 방어 15번째 순서인데요. 공격은 최대의 방어라는 그런 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에서 이 본질이라는 게 결국에는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어떤 장세인데 여기에서 내가 그 어떤 공격적인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잘못됐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것. 신중하게 때를 보다가 한 방에 공격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서 과감하게 공격을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은데 그게 늘상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탁 발을 들여놓고 공격을 시도했는데 아니네 잘못됐네 하면 신속하게 퇴각을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현금을 보유하면서 쉬는,
어떤 관망하는 그런 것들도 좋은 거다. 그래서 무조건 막 맹렬하게 공격만 하고 뭐 마구잡이로 사들이기만 하고 매수만 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손실과 수익이 당연히 생기는데, 이럴 때 손실이 날 때는 작게, 그리고 수익이 날 때는 크게 공격 타이밍을 제대로 잡고 아주 한 방에 제대로 공격을 하는 그런 방식의 투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16번째는 미래에 투자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뭐 상황 이런 것보다는 그 이제 뭐 과거나 뭐 과거에 아주 좋았던 뭐 종목이나 현재의 뭐 아주 좋은 그런 상황보다는 미래의 어떤 뛰어난 가치를 가질 만한 그런 종목, 지금 막 몇 가지 종목이 막 생각납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기억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술, 미래에 유용한 기술을 갖고 있다든가, 지금 어떤 투자를 굉장히 늘려서 미래에 이렇게 따먹을 그런 과실이 풍성하게 달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기주, 뭐 테마주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지 말고 미래의 가치를 가질 만한 그런 종목을 찾아서, 그런 종목에 남들 다 지금 현재 인기 있는 종목 우르르 쫓아다닐 때 나는 혼자 고독하게 멋있게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한번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자, 이런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것은 셀트리온 그룹주의 이제 어떤 그 하락세 이런 것들이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벌써 어제가 아득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락세가 좀 진정됐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타이밍에 마침 이상 데이터를 13일날 발표한다는 그런 이제 소식이 전해졌고, 또 해외에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소식이 이제 곧 전해지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식약처의 승인이 또 뭐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쯤에 나오게 될 테고 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호재가 나오고 끊임없이 모멘텀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실적 발표할 타이밍이 다가오고, 이런 종목들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미래에 투자하는 그런 종목으로도 아주 제격이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현재에 뭐 나쁘지 않잖아요. 언제나 현재도 만족시켜주면서 미래를 꿈꾸게 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하는 이 종목이 정말 강한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우울하지 않게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 계획상 지금 아주 혼란스러웠던 어제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셀트리온 그룹주의 미래 가치를 보면서 꿋꿋하게 전진해가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올해 정말 기분 좋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